대통령실의 해명이 매우 좀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대통령의 명예훼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일련의 쭉 발언들 보면은. 그리고 사실은 뭐 농담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거의 제가 보기엔 겁박성인데 대선이라든가 이런 정도 안 나가더라도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무슨 이런저런 거 갖고 와서 뭐 도와주거나 뭐 좀 도와달라. 이렇게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. 대통령 선거 때는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죠. 그런 중에 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. 그 이상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 단지 본인이 지금 뭐 정치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다고 해갖고 이런 정도 대통령 내외를 겁박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건 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.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본인이 요구했던 뭔가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인사청탁이든 다른 뭐 사업상의 청탁이든 이런 게 안 들어줬으니까 흘린 게 아닌가라는 좀 추측을 해보는데 간단합니다. 사실은 빨리 대통령께서 또는 뭐 배우자께서 또 아니면 뭐 여당에서 명태균 고발해갖고 예.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이게 진실이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? 명태균 씨가 스스로 이제 나는 닭을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이지 닭을 가공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. 이분이 그 경남 지역에서 그 별명이 화백이에요. 화백.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.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활용해서 그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천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그 화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 명태균 씨 주장은 실체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대통령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부인을 하든지 예. 명확하게 예. 아니면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번밖에 만나지 않았다.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설계한 그 무대 장치의 어떤 기본 그 뿌리라든가 스테이지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몇 가지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일단은 그 김정일 위원장 뭐 만나자고 했는데 그 대통령 부부 있는데 거기 같이 앉아 있었다라든지 네. 초점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 성공한 로비거든요. 일단은 김영선 의원 같은 게 지난번에 성공을 했어요. 네. 이번에는 딱 보니까 성공을 못한 거란 말이죠. 그런데 성공할 때 제가 있었는데. 그렇죠. 근데 성공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여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아무런 공직에도 있지 않은 대통령의 이제 배우자가 이 일에 만약에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 스캔들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뭘 갖고 있느냐. 자기가 터뜨린 건 20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. 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거의 한 경선 5개월, 6개월간 아침마다 전화가 왔어요, 계속. 그럼 그 상황에서 물어보겠죠. 언제 입당해야 됩니까? 물어보시더라고. 그 누가 얘기했겠어요? 좀 이따 더 많은 얘기들 엄청나게 많긴데 뭐 지금 문도 안 열었는데 뭐 아니 그 집 대문 문도 안 열었잖아요. 내가 그 대선 관련돼서 얘기하대요. 그 정진석이 있는 사람들 나를 몰라요. 알 수가 없어요. 20개 다는 아니겠고 19개를 갖고 있는 건 아니겠고 내가 그래도 한 2-3개는 더 갖고 있지 않을까. 그게 뭘까 그게 궁금해요. 일단 명태균 씨는 이준석 그 당대표 시절에 내가 도움 줬다고 했고, 근데 이준석 의원은 이 만남에 대해서는 내가 역할한 게 없다. 제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사장을 소개하는 은혜를 만약에 명태균 사장이 입혔다고 한다면은 예. 저 문자 내용 보면 저한테 왜 사과하러 갑니까? 누구 쪽 사람인 게 명확하잖아요. 입당하지 않은 대선 주자와의 소통은 되게 민감합니다. 중간에 버퍼를 예. 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명태균 사장이었던 거고요. 명태균 사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그럼 여권 이사 이렇게 많이 만났냐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잘 짜는 사람입니다. 일단 대선 이후에는 뭐 연락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명태균 씨가 공개한 그 텔레그램 문자가 2022년도 그 6월 보궐선거 때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는데 여사가 도움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제일 문제죠, 사실은요. 그때 만약 그 공천 과정에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이었어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.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고 한 거는 제가 아니 공천관리위원장을 패싱해 갖고 직접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공천관리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? 그때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고요. 총 7개 선거구에 있었습니다.
거기에 이제 7개 지역에 공천을 했고 5개를 이겼어요. 그러니까 승률을 따져보면 승률이 대단히 높습니다. 높은데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유력한 후보가 있었고 정해졌는데 그걸 물꼬를 바꿨다. 김 여사를 통해서 전혀 안 그렇습니다. 정해진 후보 자체가 없었고요. 예. 사실 우리가 뭐 이 경쟁력도 보고 당 정체성 그때 대선이 바로 끝나지 않았습니까? 대선 기여도 당 기여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했을 때 김영선 의원이 가장 낫고요. 그래서 김영선 의원을 공천했는데 이때 받은 득표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? 63%입니다. 63대 37로 이겼습니다.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공관위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공관위원들하고 합의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서 자꾸 이런 소리가 나니까. 그럼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일하되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. 끝났어 했는데 끝났다는 게 이제 공천심사가 끝났다는 건지 네. 이게 공천심사는 가장 뒤늦게 이루어졌거든요. 그래서 이분이 어떤 과시형 허세가 있지 않나. 공천이라는 것은 정말로 제가 이 공천에는 도사입니다. 어떤 누구도 씨알이 맥히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? 어차피 거긴 김영선 의원이 거기서 그 공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명태균 씨가 그거 다 자기 공이다라고 네. 거짓말을 그렇죠. 해가지고 을 뜯었다는 얘기잖아요, 지금. 본인이 역할을 했다는 거죠.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. 그 상황을 갖다가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분명히 뭔가 역할이 있었으니까 돈을 넘겼겠지. 저 사람이 그냥 허튼 소리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래라고 돈을 넘겼다.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. 김영선 의원이 2022년도에 그 이제 창원으로 오잖아요. 근데 그 이전에 2020년에도 시도를 했었어요. 근데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당시에 일산에 계시던 분이 창원으로 오는데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? 뭐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. 제가 말씀드릴게요. 사실 김영선 의원이 원래 친박계이지 않습니까? 이분이 그때까지 사선 전직 의원이었어요. 이제 비례 2번인가 3번 하셨고 당 대표도 하셨어요. 그런데 일산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2018년도 지방선거 경남지사 선거에 나가려고 내려간 거예요. 2017년도. 2017년도부터 내려가가지고 창원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놓고 계속 뛰어온 거라. 그러니까 이 경쟁력이 그나마 올라간 거지. 그러니까 그 과정을 모르고 야, 왜 일산에 있던 분이 갑자기 창원에 가서 이렇게 됐어? 이렇게 의아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국회의원 선거 나가려고 준비를 해왔던 분이다. 4선 의원이 뭐 산전수전 다 겪었고 또 그거 4선까지 하다 보면 온갖 브로커들 다 겪으셨을 그렇죠. 텐데 네. 그런 분이 쟤 때문에 내가 공천받은 게 맞아라고 하고 자기 세비의 절반을 떼어넘겨준다? 그러니까. 저는 그 여전히 이해가 안 가요. 그거. 그 명태균 씨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또는 창원 보궐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가장 객관적으로 잘 아는데 침묵을 지키고 있는 두 분이 있어요. 윤석열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그 대선 국면에서 총괄본부장하고 상황실장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.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가장 이분의 역할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. 근데 일체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. 때가 아니다. 그 얘기만 하셨습니다. 근데 이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당시에 상당한 정도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, 사실은.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?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고 지금 뭐 제1야당의 당대표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전 검찰력을 동원해서 수사하고 탈탈 털고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 또 대통령께서 가장 또 신뢰하는 자기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이 정도 수준밖에 대응 못한다고 하는 건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김용선 의원 재보궐선거 때 보면은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후에 있었던 선거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뭐 여당이 무라 공천에도 압승하는 거예요.
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자들이 있었다면 김영선 의원이 단순 공천 받았던 겁니다, 사실은. 김영선 의원이 그 이후에 본인이 받은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 씨한테 송금을 해줬거든요.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사달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주변이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